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 84입니다. 구제역, 전국진 범죄연구소 법률 대리인이 쯔양님 및 소속사를 대리하여 공식 입장을 표명한답니다. 본 입장문을 포함한 모든 의견은 사전에 쯔양님 측과의 협의 및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카톡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등 모두 해킹을 하였으니까 유출되기 싫으면 비트코인을 보내라고 했답니다. 2024년 7월 13일이네요. 쯔양 유튜버 구제역 등 고소, 사생활 폭로 빌미로 협박, 쯔양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쿨라 등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협박에 비맞춰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쯔양님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거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전해서 협박을 해서 금전적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은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구제역이 말하는 그 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즉 반박을 하는 거죠. 즉 구제역이 나는 쯔양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한 것은 알고 보니까 쯔양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 시전을 한 다음에 그루기 상태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로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현재 쯔양님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며 쯔양님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란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전혀 진실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고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쯔양님 측에 추가 공갈 행위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쯔양님은 어떠한 협박 공갈에 대하여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며 쯔양님 및 모든 관계자에 대한 가돈, 허위 사실, 유포 혹은 모욕 등의 도를 넘은 행위들에 대하여 선처 없는 강력한 범죄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쯔양 측은 일부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쯔양을 공갈 협박했다고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구제역이 자진으로 검찰에 출두를 합니다. 기자들은 이렇게 서 있고요. 이분은 유튜버입니다. 이분이 구제역이 나타나기 전에 막 춤을 춰요.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몇몇 유튜버들도 관심을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쯔양 협박원 유튜버 구제역이 자진 출석했는데 근데 검찰은 지금 조사 안 한다고 하죠.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부를 거라고 합니다. 즉 뭐냐? 네가 뭔데 왜 지금 나타났느냐? 우리가 지금 증거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부를 겐데 자기가 그냥 나타난 거죠. GV80 팔았나 5천만 원은 돌직구 질문 받더니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 2023년 2월 20일 그래서 뭐 80도 사고 그랬는데 이 내용으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제역의 구독자 수가 17.7만 명에서 17.6만 명으로 줄었고 17.5만 명에서 17.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점점 우하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역 구독자분들은 빨리 탈퇴를 하시고 가입 취소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국진 커뮤니티는 보니까 4개월 전에 이후로 글이 아직 안 달려있고 쯔양님 측 카라쿨라 고소 여부 확인 요청하면서 내가 아니다. 기사 정정 요청드린다. 내 카라쿨라가 아니고 범죄연구소다. 쯔양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피고소인을 적시된 범죄연구소라는 채널은 그동안 여러 유튜버들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히 쯔양님에 대해 익명 사이버 불링을 행했던 채널이며 본 채널과는 전혀 무관하다. 언론사 기자님들의 정정 보도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다시 나오냐면 범죄연구소와 구제역 그리고 전국진 이 3명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대리인 태연재 변호사가 얘기를 하죠. 쯔양님은 깊은 고민 끝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아 수사기나 진실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검찰의 유튜버들을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명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걸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검찰에 고소를 한 거죠. 추가로 쯔양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위를 취득한 후 유튜버들을 이용하여 공갈 협박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제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고자 한다. 기자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쯔양님 피해 사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질과 다르게 지나친 억측 및 관계에 대한 모욕, 비방 등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향후 쯔양님은 첨부된 사진과 같은 협박 공갈에 대하여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며 쯔양님이 모든 관계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혹은 모욕 등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연구소라고 카라쿨라가 말한 곳이고요. 여기를 일단 한번 가보니까 고소 환영합니다. 디구린 놈들이 적반하장으로 의혹 제기하는 거슬리는 인간을 고소 협박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도 타임없이 취재한 거 그대로 다 깔게요 라고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디가 구려요. 머리를 터지면 맨날 머리로 얼굴 가리고 고소 전에 방통위가 너 채널부터 차단시킬 듯 약점 잡아서 영상 만드는데 이걸 응원해 라고 이분을 뭐라 하죠. 알바노 재밌게만 만들어줘라 이 맛을 레카 본다 라는
참 사람들도 있네요. 쯔양 전 남자친구 사망사건 실체라면서 다음 주에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많은 글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믿는 거는 바로 이 구글의 정책, 유튜브의 정책을 믿는 건데 탈덕 수용소라는 게 있습니다. 2024년 5월 27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이대는 35세에서 37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쉿 엔터테인먼트는 캘리포니아 주립 법원에 신상 정보에 대해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밝혀내죠. 이 변호사님이 결국에는 밝혀내고요. 그래서 76년생이 아니라 88년생 탈덕 수용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연구소는 익명성으로 나를 찾을 수 있겠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박땡땡입니다. 채널이 해킹당할 때까지 제가 얼마나 악의적인 영상 올렸는지 저도 잘 압니다. 이분은 자기 해킹이 당했다라고 하죠. 관종이었나 봅니다. 유명한 아이돌 배우들을 저격하면 그 아이돌 배우들의 팬들이 보니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수익도 쏠쏠하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조회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는 쏠쏠한 수익에 맛이 들렸습니다. 제 영상에 나온 아이돌님 그리고 배우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조회수에 미쳤는지 돈에 미쳤는지 아무튼 미쳤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비님이 제 채널을 안다고 관종짓하여 더욱 저격한 거 매우 그분께 죄송하고 있습니다. 장원영 강단인의 비방 탈덕수용소 재판 불출석 이유가 보자. 자, 그래서 7월 15일 오늘이죠.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박 씨가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불출석하게 됐다고 하는데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하고요. 다음 기일에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 씨의 최종 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다음 달 8월 12일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쯔양 측 구제역 전국진 카라콜라, 그러니까 카라콜라가 아니라 범죄연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 비방을 탈덕수용소 유튜브 재산 동기를 했죠. 이 탈덕수용소로 2년 가까이 번 돈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동결을 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리고 협박 허위 사실 유포죄 유튜브 수익을 뺏는다. 그래서 이제 구제역은 조사를 받으면서 진짜 협박 등 있었는지 증거가 나온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유튜브로 번 수익에 대해서는 동결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주평 멀리 안 나갑니다. 남의 인생 눈물 흘리게 했으면 본인은 피눈물 흘려야지. 자, 우리는 팝콘 들면서 구제역 범죄연구소 전국진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멀리 안 나갑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